최근 삼성전자가 정말 초유의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바로 삼성의 공식 사과문이었습니다. 직원과 투자자 또 고객들에게 삼성이 정말 이례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태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꼭 잘하겠다 라는 내용의 사과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긴가민가 하시던 많은 분들도 이 사과문을 보고 와, 삼성이 정말 위기는 위기구나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껏 삼성이라면 궁지에 몰린 상황에 오더라도 그래 내가 이번에 못한 거 인정, 근데 이젠 진짜 집중해서 우리 1등 할 거야 라는 언제나 자신감 있고 당찬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의기소침한 삼성의 모습이 정말 낯설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 분명해지자 조선 팔도에 숨어 살던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때다 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주식은 한때 무려 500만 명이 보유할 정도로 그야말로 한국 국민 주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가 곧 자신들의 일처럼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 며칠이 멀다 하고 삼전에 충격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가장 최근엔 어떤 일이 오고 가는지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두 사람이 있죠. 바로 각각 삼성과 SK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과 최태원 회장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끌던 삼성전자는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벌던 회사, 무려 애플을 제외한 미국의 모든 빅테크 회사를 영업이익으로 발라버린 회사, 그런 회사를 이끌고 있던 이재용 회장이었는데 최근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반면 최태원 회장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떡상에 떡상을 거듭하고 있죠.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은 바로 2019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들에겐 그야말로 R&D 잡아먹던 하마였던 HBM 사업부를 가성비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부 전체를 통폐합시켜버렸죠. 불과 2-3년 후면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 된다는 것을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뼈아픈 결정이었던 게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가장 빠르게 HBM 양산에 성공하고 있던 회사 중 하나였죠. 한번 이렇게 타이밍을 잃고 난 후에는 단 한 번도 개발이나 양산에 있어서 경쟁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HBM이 뭐냐?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 AI 열풍으로 전 세계의 IT 회사들이 모두 앞다퉈서 사고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납품하는 반도체 장치죠. 요즘 대세라는 킹비디아의 황 회장님께서 퀄리티의 부족을 들어서 삼성의 HBM 메모리 반도체를 아직까지도 납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아함이 드시죠? 아니 언제는 기술력의 삼성이라며, D램 최강자는 삼성전자라며, 어떻게 이렇게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거야? 방구석 전문가인 저 흑우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무어의 법칙 들어보셨죠? 반도체란 게 개발이 되고 무려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은 일정 면적의 반도체 회로에 짜잘짜잘하게 회로들을 박아서 집적도를 높이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죠. 삼성전자도 이런 공정을 작게 만드는 미세화 과정에 있어선 세계 최강자가 맞았습니다. 2020년대 전까지는요, 반도체 공정이 28나노, 20나노, 10나노 이렇게 작아지게 되자 더 이상 공정을 작게 만드는 게 원가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작게 만들면 웬 특이한 장비들만 잔뜩 사야 되고 또 이전까지 했던 제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공정 방식을 도입해야 됐기 때문이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미세함을 포기했던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는 조밀조밀하게 넣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설비를 위로 쌓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와, 지금까지는 그렇게 작은 데다가 회로를 새겨 박느냐고 엄청 고생하다가 위로 쌓으면 완전 날로 먹을 정도로 쉬워지겠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항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진 않습니다. 반도체를 위로 쌓는 공정에도 제대로 열 처리라고 또 붙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퍼포먼스까지 잘 나오는 데까지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기술 개발하기 위한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죠. 삼성이 결국 이 시장에서 철수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황 사장님이 지도하는 질서, 그러니까 전 세계 그래픽카드 수요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늘게 되자 점점 이 HBM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회사들에겐 그 잠재적인 수익을 먹지 못하는 엄청난 악재로 다가왔죠. 불과 1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D램 전체 시장 중에서 이런 HBM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 8%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수치에 불과했는데 그 수치가 무려 매년 25%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시장도 정말 엄청난 고속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HBM 시장이 25%씩 성장하니까 24년 하반기 현재까지도 중국에 들어가는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엔비디아에 아직 제대로 납품을 성공시키지 못한 삼성 입장에선 그래도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돈을 벌어갈 수는 있는 상황이어도 5년, 10년 후엔 D램 시장에선 삼성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나 시장에선 HBM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요즘 세상의 트렌드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봐도 최근 삼성의 행보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삼성전자가 처음엔 이렇게 하이닉스에 밀리게 되자 삼성은 언론을 통해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2024년 3분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거야, 그리고 4분기에는 HBM 비중을 점점 늘려서 2025년에는 하이닉스하고 장을 겨루겠어 라는 내용의 기사를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아무리 그래도 천하의 샘숭인데 그 가지고 있는 반도체 캐파에 HBM을 다 돌려서 만들면 오히려
HBM 시장이 붕괴하진 않을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럼 역발상으로 반도체 회사에 숏을 칠 거야 라는 이유의 김칫국을 정말 한 사발 마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우리는 정말 많이 속았죠. 3전 드디어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다. 루머였다. 아직 아니다. 근데 곧 통과할 거다. 8월 9월엔 이번에 진짜 통과했다. 믿어줘라 라고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외 통신사에서 삼성전자가 해외 사업장에서 최대 30%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그런 흉흉한 소리만 나왔죠. 한술 더 떠서 3전의 위기는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믿고 있었던 HBM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본진 앞마당 D램에서 경쟁사인 하이닉스에게 이번엔 기술력 그 자체로 밀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공정에서 수율이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여태껏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삼성전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이제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화렴점정으로 이번엔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도 크나큰 악재간까지 터졌는데, 언제나 언론만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 기필코 꺾는다 그런 기사들만 봐왔던 우리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죠. 바로 삼성 LSI의 엑시노스가 삼성 갤럭시 25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번에 TSMC가 만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충격적인 뉴스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 언제적 갤럭시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삼성의 스마트폰은 아직까지도 1년에 100조 원씩 매출을 내고 또 10조,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다주는 그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 부문이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 부품조차 자사에서 만들지 못하고 타사에 외주를 주게 되면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HBM뿐만 아니라 D램, 파운드리, APU, 또 스마트폰까지 거의 자사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라인업에서 누가 봐도 위기인 듯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아마 많은 분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빛나는 결정들을 내렸던 고 이건희 회장님이 그리우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옛말에 부자가 3대 못 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회사에 제대로 된 승계가 정말 어렵다는 걸 여실히 느끼면서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속속히 나오는 것 같죠. 오늘은 가장 최근에 삼성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또 틀린 내용이 있다면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제 채널을 통해서 최신 이슈들을 흥미로운 영상에 담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